살짝 밝은 거? 그거 염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완전 흰머리야. 네, 조용. 자, 시작하자. No. 자, 그래서 여기는 C단계도 좀 풀어봐요. 알았죠? C단계 풀어보고. 네. 아, 선생님, 저 진짜 C단계를 못 보겠어요. B단계랑 C단계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 거 같긴 한데. 그쵸? 그래서 한번 해봐요. 알았죠? 에바에 이런 거. 우리 수능기 출 문제는 좀 풀어볼게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 저기 보자. 우리 통계학 수정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선생님, 저희 이거 진도 언제까지 하면 끝낼 수 있어요? 저희 진도 끝나요, 뭐예요? 아니, 지금 끝나면은 한300번 정도밖에 안 나올까? 아니, 우리 설날할 때 설마 올 때가 설마 안 써? 선생님, 근데 저희 채널에 월수 쉬는 거 아니, 수요일, 월화수 쉬는 거. 야, 우리 뭐지? 어? 자, 조용. 자, 시작할게. 자, 모집단과 표본인데, 모집단. 자, 우리 모집단이 무슨 모자냐면 어미모자. 오, 그래서 너무하네. 너무하다. 부집단이 없잖아.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모집단은 있는데 부집단이 자, 없으니까. 우리 모집단이 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현재 했던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모집단이야.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평균과 분산이야. 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10,000개의 정보를 상세했어. 그런데 이제 불량률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좀 까가지고 조사를 해보려고 해도 진행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10,000개를 했는데 그 10,000개를 다 까서 조사하면은 할 게 없잖아, 그치? 뭐를 해요? 10,000개의 정보를 생산했는데 불량률 좀 조사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제품을 까가지고 이제 불량률 조사해 보려고 하거든. 근데 10,000개를 생산했는데 10,000개를 다 하나하나 다 조사한 것까지 무리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것의 불량률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불량률 조사한 다음에 여기서 불량률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가 나왔어. 그러면 그럼 전체 집단도 불량률 한 2% 되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랬어? 괜찮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 우리 전수조사는 너무 힘들단 말이지. 그렇지? 괜찮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수조사라는 거는 그냥 싹 다 조사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다 평균 분산들이 다 전수조사야. 왜냐면 우리 삑 해봤자 뭐 주사를 3번 던지나 4번 던지나 그런 것밖에 없잖아. 그치? 전수조사야.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독립시행 하더라도 뭐 10,000개를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치? 불량률을. 그래서 일부분의 표본을 뽑아서 추출을 한 다음에 그것을 조사해서 추측하는 거지. 얘 불량률이 한 2% 정도 되겠구나. 추측하는 거야.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추측이야, 추측.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전수조사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해했어? 네. 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해. 뭐 예를 들어서 막 수입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품을 수입하는데 거기서 막 치명적인 독극물이 발생됐어. 그럼 전수조사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그런 거는 표본조사할 수 없겠죠.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집단이라고 말하는데 전체에서 모집단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일부분은 우리는 표본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표본. 이해갔지? 표본. 이렇게 몇 개를 뽑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무엇을 구해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넘겨봐. 자, 추출을 할 때는 이미 추출로 뽑으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전라도 있잖아. 전라도 완전 이게 전라도 사람 없지? 전라도 좀 약간 극단적인 성향이거든? 맞아요. 완전 극단적이야. 민주당 뭐 거의 한 90%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 여론조사할 때 거기 뭐 전라도에서만 뽑으면은 좀 약간 편파적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미 추출 각도에서 이제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뽑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았지? 이미 추출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이제 명칭 중에서 이런 명칭이 있을 수 있어. 한번 추출한 수를 다시 되돌리는 거. 자, 뽑은 제비를 다시 넣는다. 이게 이제 보건 추출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 뽑은 제비를 가져간다. 라고 하면 매번 시행이 좀 달라지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그것을 비보건 추출이라고 부른다. 괜찮죠? 이런 단어들만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밑에 문제 보니까 모지타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는 비보온 추출도 비보온 추출도 볼 수 있다 라는 문장이 예를 들어서 전국의 수가 10만 개야. 거기서 하나 뽑았다고 해서 확률이 뭐 엄청 달라지진 않죠, 그렇죠? 그치? 뭐 10만 분의 1이 999만 9천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표본평균의 평균과 분산인데 이거 별표 좀 쳐봐. 자, 우리 표본평균의 평균과 분산. 야, 말 명칭이 좀 이상해.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그리고 표본평균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 하나만 잘 봐. 표본분산 같은 거 구하는 거 없거든? 그래서 이제 표본평균 쓰고 우리가 표본평균은 X바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 와. X바. 지금부터 표본평균 X바라고 할 거야. 엑스타. 자, 근데 표본평균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지? 표본이라는 게 이렇게 이미를 추출한 것들을 표본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표본평균의 평균은 뭐야? 평균이. 그렇지. 그래가지고 한 장을 넘겨봐. 우리 이런 거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넘겨봐. 넘겨서 이제 표본평균의 평균 이런 이미지가 좀 약간 애매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 문제 보이지? 예를 들어 0, 2, 4, 6의 숫자가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해보자. 자, 우리는 이것의 평균은 금방 구할 수 있어. 이것의 평균은 얼마지? 이것의 평균은 0, 2, 4, 6 0, 2, 4, 6이니까 4분의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이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된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어. 나온 거야.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이 3이 된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을 보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3이 나왔고 그 밑에 이제 평균하고 분산을 이렇게 구해주는 게 나왔어.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만약 확률법을 작성한다면 이거랑 이거 다 곱해서 다 더해줘서 3이 나오는 거 알았죠? 그치? 그 다음에 분산도 여기서 친절히 구해서 오라는 거 확인하세요. 알았죠? 분산 구하면 이제 앞에서 했던 거죠. 그치? 그런데 이제 위에 의해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 자, 크기가 2인 표본이라고 했었어. 그러면 여기 0, 2, 4, 6 중에서 여기 주머니에 있는 0, 2, 4, 6 중에서 두 개를 뽑겠다는 의미가 들어요. 괜찮지? 그래서 이제 표본들은 두 번에 이제 크게 두 개를 복원 추출한다 했으니까 한 번 뽑고 그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뽑는 거야. 그래서 볼 수는 표본의 종류 보니까 첫 번째 표본은 0, 2, 4, 6이 나올 수도 있고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표본도 0, 2, 4, 6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괜찮지? 그래서 요거 표본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지금부터 표본 평균에 대해서 한번 볼게.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될 거야. 첫 번째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의 평균 말이야. 그치? 이게 표본 평균이야. 표본들의 평균. 괜찮지? 근데 이 표본 평균이 뭘 뽑았는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치? 즉, 우리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를 다시 작성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왜? 왜냐면 이것들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px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0이 나올 수가 있어. 0하고 0을 뽑으면 0 더하기 0은 2로 나와주고 0이잖아. 그치? 1도 나올 수 있겠지. 어떻게 하지? 1 나오니? 2하고 0 뽑으면 돼. 또는 0하고 2 뽑으면 되지. 그치? 2도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2하고 2 뽑으면 되겠지. 또 1하고 3 뽑아도 괜찮을 거야. 3 넣네요. 그쵸? 그 다음에 3도 나올 수 있나? 3은 어떻게 보면 나오니? 4하고 2. 그치? 3도 나올 수가 있고 4도 나올 수가 있겠죠? 4하고 4 보면 되니까 5는? 5는 어떻게 나오지? 4하고 6 보면 되지. 6도 나올 수 있네. 6은 나올 수 있겠지. 괜찮지? 그래서 확률도 다 쓸 수 있을 거야. 4 곱하기 4 일단 다 16분의 1 그치? 매 순간마다 4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16분의 1 00 뽑을 때밖에 없어. 그 다음에 1이 나올 때는 1, 1 뽑을 때 1, 1이 나올 때 어떻게 되지? 0, 2랑 2, 0이 됐을 거야. 그치? 평균이니까. 그래서 이 값은 16분의 2가 나오고 하나 더 해보자. 2가 나왔을 때는 어떻지? 2 나왔을 때 1, 4 1 없죠? 뭐야? 빨리 써봐. 뭐지? 뭐야?
영사, 그치? 영사랑 사형.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16분의 3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이렇게 다 표시할 수 있겠지. 맞아. 6 나왔을 때 16 뽑았을 때밖에 없으니까 16분의 1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확률 표현했으면 이 x바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즉 기대값 2x가 말이야. 그치? 이것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거였습니다. 괜찮죠? 평균의 평균을 다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랑 이거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표를 작성해놨어. 작성해놨더니 이렇게 표본 평균의 표가 나왔고 그것을 실제로 계산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계산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그 결과 값이 얼마나 하냐면 3이 나왔고 이거는 실제로 다 계산한 거 얘들이 3이야. 근데 얘들아 이게 모집단의 평균이 3이었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도 3이 나왔네? 뭔가 리갔어. 자, 우리 아까 모집단의 분산 뭐였었냐면 5 나왔다고 했었거든? 걔들 계산한 거.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도 계산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곱에서 싹 다 곱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뺐어. 그게 분산법이잖아. 그래서 Vx가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을 했죠. 이 값을 계산해보니까 2분의 5가 나왔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지? 이 2분의 5에서 이 2가 어디서 나왔지? 이 2는 우리 두 개를 뽑았잖아. 크기야, 그치?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달라지지 않았고 분산은 그 크기로 나와준 값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괜찮지? 근데 이게 우연히 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옆에 한 번 더 한 거야. 이게 우연일 수도 있네? 뭘 본 거냐면 이번에 크기가 3인 걸 뽑았어. 3인 걸 뽑았어. 3인 걸 뽑았으면 여기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되겠지, 그치? 전체 경우는 64분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그치? 그래서 0 나왔을 때, 3분의 했을 때 이것을 싹 다 계산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계산해서 그것의 평균과 분산을 다시 한번 보니까 넘겨봐. 그 크기가 3인 거 뽑았으면 그 경우도 엄청 많겠지, 그치? 이것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해보니까 3하고 3분의 5가 나왔다는 것을 체크한 거야. 됐을까? 결국은 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증명하기 어려워서. 이 증명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귀납적으로 크게 한 2일 때 뽑아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살펴봤고 그냥 3일 때 표본 평균과 분산 3부가 맞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동일한 값이 나왔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크기로 나와준 값이 나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1부터 100까지 뭐 0부터 100까지 하자. 0부터 100까지의 평균 같은 거 우리 50이라는 사실 알잖아, 그치? 평균 구할 수 있을 거야. 거기서 크기가 두 개인 걸 뽑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0하고 100을 뽑을 수도 있고 1하고 99를 뽑을 수도 있고 뭐 2하고 98 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잖아. 그 경우들을 평균을 냈어. 평균을 내면 어떤 값들이 계속 나오겠지, 그치? 그런 값들에 다시 평균을 구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그게 50이 맞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게 우리가 증명은 정말 힘든 과정이 되기도 했지만 대충 이미지가 좀 작아. 임의로 추출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의 평균을 다 내면 그것들의 평균 또한 원래 모집단 평균과 동일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분산은 좀 약간 이미지가 어려우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좀 외워주고 합시다.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와. 문제에서 만약 이렇게 나오는 거야. x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는 거야. 예를 들어서 n,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크기가 전체 전수조사 하기 힘들게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는 거야. 표본을 뽑는다. 이렇게 하고 답은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P 표본 평균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보다 작을 때 확률이 얼마니까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가 나와. 표본 평균의 확률이 얼마니까. 그리고 옆에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과정만 더 하면 되는 거야. x가 모집단 이걸 따르는데 크기가 있는 걸 뽑았어? 그럼 x가는 무엇을 따르냐는 거지.
얘 또한 정규 분포가 따르는데 평균 변해 안 변해? 평균 동일하다. 그리고 이 분산이 크게 아닌 걸 뽑았으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값들 다 계산할 수가 있을 테고 우리는 이것을 다시 제트로 바꿔서 문제 풀면 돼. 즉 앞에 문제랑 딱 하나만 과정이 나오는 게 이 x를 x 바로 바꾸는 과정 바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제트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게 이 5파트의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하진 않을게, 그렇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평균과 일치한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의 크기에는 나온다. 항상 이제 표본 평균 단어 나오면 몇 개를 뽑았다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크기가 중요하죠, 그렇지?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더 설명하지 않을게. 실제로 문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넘겨봐. 자, 넘겨서 예제 2번부터 먼저 할게요. 예제 2번부터. 자, 예제 1번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데 예제 2번 한번 해볼게. 자, 예제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이지? 이거 타입해야지. 자, 어느 제과점에서 실제로 문제는 표본 평균을 가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생각해보자. 어느 제과점에서 빵 한 개의 평균은 120g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의 정규 분포를 따는데 즉 모집단 전체 집단이 바로 평균과 분산이 나왔다는 의미니까 자 x가 결국 무엇을 따르게 되냐면 120 그 다음에 24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지? 자 이걸 따르게 되는데 이 중에서 36개의 빵을 이미 추출했대. 왜? 빵을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전체 막 1000개 넘는 빵을 다 조사할 수 있으니까 36개 빵에 이미 추출했다. 이 문장이 바로 표본을 추출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크기는 얼마다? 크기는 36개를 추출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표본 평균이 112 이하의 확률을 구하셨으면 우리가 구하는 목표는 이 표본 평균 뭐라고 부른다 했어? x 바라고 부른다 했잖아, 그렇지? x 바가 112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려면 그 위에 하나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x바가 무엇을 따르는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그게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바는 무엇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원래 평균과 변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12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24의 제곱을 크기로 나눠준 분산은 크기로 나눠준다니까 36으로 나눠준 값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야 이거 한 줄 더 쓰는 게 뭐가 어려워, 그치? 여기서 이제 Z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값에 대해서 잘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표준 분산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6분의 24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이것은 4의 제곱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면 돼. 이거 x반을 x 다 z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112에서 뭘 뺀다? 120을 빼고 그 다음에 그것을 4로 나눠준 값이 된다는 거지. 이 값은 p z가 얼마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는 문제 같아요. 그럼 앞에랑 똑같은 문제 나올지? 크기를 뽑았으면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평균은 변하지 않고 분산이 조금 변한다. 그리고 분산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그치? 나머지는 앞에서 푸는 것처럼 똑같이 계속 바꾸시면 돼요. 자, 가온이. 네?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네? 그 확률은 뭘까? 아닌가? 네. 아니죠. 아니. 마이너스 2의 왼쪽 부분이 이미지야. 0.5에서 아마 이거 빼야 될까요? 네. 아, 알고 내야 한 거지? 아니 당연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이 0.5에서 빼기 0.477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어렵지 않네, 그쵸? 괜찮네요, 그쵸? 할만해. 그래서 그 옆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해봐. 진짜 이제 한두 번 수업하면 진짜 끝나네. 그냥 보니까 뭐 그렇게 별거 없네, 그쵸?
공부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미적분은 진짜 많이 배웠지. 그러니까요. 너 미적분 안 배웠잖아. 뭐 그러니까. 아니 저희 남자친구분께서 미적분을 하는데 진짜 애가 죽으려고요. 지원이 미적분 어때? 할만해? 힘들까요? 미적분은 다 그래요. 선생님은 뭐가 더 좋으세요? 네. 뭐가 더 좋냐고? 네, 확통이랑 미적분. 확통, 미적분, 수원, 수투 중에 제일 뭐가 제일 최애세요? 뭐가 제일 싫으세요? 뭐가 제일 싫냐고? 네, 뭐가 제일 싫고 뭐가 제일 좋으세요? 난 수원이 제일 싫어. 진짜요? 수원 너무 싫어. 네. 진짜. 사실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조금 재밌는데 수원은 그래프 그리는 게 없거든. 그냥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쓰는 거. 너무 좀. 왜요? 로그함수, 지수함수 그래프 그냥 뭐 뭔가 수원은 좀 약간 안 맞아. 싫어. 차라리 수투가 더 쉬운 거. 아니 그 친구 아예 까먹어버렸어 생각. 너 사인이 뭔지 모르지? 네, 사인 제가 아는 사인은 그 서명 사인밖에 없어요. 한번 문제 풀어보고 문제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제 어떤 게 이제 표본 평균 문제냐면 그냥 표본 평균이란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이미 추출했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표본 평균에 평균에 관한 문제는 사실 잘 연습하고 이제 풀게요. 명칭도 이상해.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요. x바에다가 2를 붙여준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단어 써요. 또는 표본 평균의 비례값이라는 단어 쓰기도 개념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왜 표본 평균이 목평균이랑 똑같지? 그런 것을 궁금해할 수는 있긴 한데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왼손잡이네? 뭐야, 둘 다 왼손잡이네? 선생님 그말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친구 하니까 둘 다 왼손잡이. 그 말도 하셨어요. 아, 그랬어? 네. 그래? 나는 목소리가 대자뷰로. 이번까지 문제 없고, 여기서 한 번 더 표본 평균에 관한 문제하기도 하고, 그림을 보고, 이것도 그냥 하면 돼, 사실. 100에 대해서 대칭이네. 100에 대해서, 100에 대해서, 아니. 얘들아, 이거는 이제 함수에 관한 문제거든? 함수에 관한 문제니까 이거 한번 잘 볼게. 거의 이제 3번쯤 하고 있죠? 네. 자, 우리 요거 있잖아. 100에 대해서 대칭은 아니야, 그치?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2 더하기 x, f2 더하기 x랑 f2 마이너스 x가 있으면 2에 대해서 주시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도 이거 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순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디어가 x 대시에 만약에 t 더하기 50을 한번 대입해보자. 대입해보면 f 50 더하기 t는 여기다 t 더하기 50을 대입하면 f 50 마이너스 t가 되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50에 대해서 대칭 함수가 된다. 괜찮죠? 이건 함수의 문제예요. 이제 이런 문장 나와도 대칭 함수는 사실 잘 체크하자. 이게 이 값이 50이라는 소리다.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x의 확률 밀도 함수야. 어떤 걸 따르냐면 n, 10의 제곱을 따르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x바. x바는 무엇을 따르는가 봤더니 m이 이제 50이라 나왔죠? 그럼 여기는 50이라 씁시다. 50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면 나오지 않고 이제 그 크기가 25인 걸 뽑았기 때문에 이 값은 25분의 100, 즉 2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괜찮지? 자, 우리의 구하는 목표는 P 44 x바 그 다음에 48이 된다. 그럼 x랑 x가 다른 문제잖아, 그렇지? 뭐 해야 돼? 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셔야 Z로 바꿔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얘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Z로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이 표를 보니까 여기 이런 것들 다 Z로 바꿀 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나왔으면 그 밑에 쓸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0이 되고 표준 정규화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서 사실 여기 있는 10, 여기 60이잖아, 그치? 60이라는 단어가 뭘로 오는지. 여기에 있는 70이라는 단어 있잖아. 여기 있는 70이라는 단어가 뭘로 오는지 이렇게 잘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해보자. 60이야? 60에서 50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1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70에서 50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 즉 이것의 넓이에 대해서 잡아보니까 이것의 넓이는 그 넓이가 0.686을 가능하준 0.3413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 즉 표준 정규 분포표를 나타내는 거야. Z가 0부터 1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9544랑 9544면 사실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이 넓이가 9544 가능하준 0.47 7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도 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지? 얼마냐면 되고 얼마 빨리 말해봐.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야? 2. 마이너스 1.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니까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여기쯤에 3이라는 것도 알겠지, 그치? 3도 그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나올 텐데 그 넓이는 0.4 5 8 7 아무튼 나눠주면 돼, 그치? 아, 잘못 나눴나? 4 맞나?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 표를 보고서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값은 P 1 Z가 3까지 확률하고 똑같이 그렇죠? 양쪽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P 0부터 Z가 3일 때의 확률에서 빼기 P Z가 0부터 1일 때의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0.4987에서 0.3413을 뺀 값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괜찮은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사실 이 표는 표준 정규 분포표 옆에서 이렇게 표가 나온 거 있잖아. 그것에 대체가 되는 그림이 되는 거야. 이해했지? 항상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지? 그거는 좀 앞에 넘겨봐. 예제 1번. 자, 예제 1번.
왜 찍었네? 예제 1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예제 1번 보니까 우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1, 3, 5, 7 4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임의 크기가 이 표본을 추출할 때 공유적인 숫자의 평균을 x라고 한다면 x바의 확률 분포표를 VCO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의 목표는 EX바 x바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우리 이거 평균 구하는 게 있거든? 평균 얼마지? 평균은 3가? 하지? 맞지? 분산도 우리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분산 이렇게 구하면 돼. 요 평균에서 얘를 빼면 1 빼기 4의 제곱 표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3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7 빼기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쌓아준 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얼마일까 봤더니 5, 1, 20, 20 그러니까 5만 원간 사실 나왔기 때문에 전체 분산량이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x바가 이제 여기 쪼르륵 나오게 되지? 그치? 확률 분포로 작성한 거였으니까 이렇게 작성하고 그것에 평균과 분산을 예전에 직접 구해봤다는 소리가 될 거야. 평균은 4가 나왔고 즉 우리 여기서 말하는 EX가 말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4가 나왔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2분의 5가 나왔지. 크게 이거 뽑았으니까 괜찮지? 얘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해준 거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한 값이 나오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집단에서 크기 2로 나와준 값이 되는 거지. 그치? 뭔 말인지 알았어? 이거 다 계산할 수 없잖아 우리. 그치? 뭔 말인지 알았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표 작성하지 않고 바로 표본 평균과 분산 구했다는 의미야. 그러면 이거는 1-2번만 하고 1-3번만 해볼게. 지금 1-2번, 1-3번 문제 한번 풀어. 앞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계산, 이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준 거지. 근데 아무도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EX바의 평균을 구하는 했을 때 1-2번과 1-3번 문제 풀어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 보는 날이니까 이거 잠깐 쓰고 있어라. 잠깐요. 근데 분산 구한 거 아직 까먹지 않았지? 이 표 보고 평균 구할 수 있지, 그치? 평균 되게 쉬워요. 와, 다 해주면 돼. 분산은 어렵지 않죠? 분산 제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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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제곱 빼준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하면 우리 VX가 더 많습니다. 왜? 뭐로 나와줄 거냐면 크기가 33개의 공을 2번 추천되니까 33을 나와줄 테고 여기에는 바로 VX를 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루트를 붙여준 값. 루트를 붙여준 값이 X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평균과 분산 모두 보고서 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밑에 1-3번 대표. 선생님 이거 곱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평균 구한 거 까먹지 않았다면 평균도 한번 잘 배워봅시다. 1 곱하기 6분 곱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 다원이 평균 뭐 나왔어? 아 더하기였어요? 곱하기 저 다 곱했어요 저걸. 까먹었네요 순간. 저스트 실수였어요. 아, 조크입니다.
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6분의 4가 되죠? 이거 이제 조금 들어온 값이 나오네. 그러니까 아 너무 들었다. 하지 말까? 네. 패스할까? 패스. 아 이게 딱 정수 나왔으면 좋은데 분수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 딱 하기 싫게 너무 잘 나왔어. 할 수 있지, 얘들아? 당연하죠. 넘어갈까? 네. 넘어갈까? 넘어가자. 그래. 이게 이거 못 가는 학생도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4로 나눠주고 이제 루트만 없애주면 되니까. 아, 들어? 괜찮겠지? 그치? 그래서 그 밑에 3번은 잡을 테니까 3번 읽고 있어봐. 3번에 있자. 혹시 분산구한 거 모르겠어요 하면 앞에 줄 찾아보세요. 알았죠? 분산구한 거 지금 보니까. 여기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풀고 오셔도 돼요. 오케이. 자, 3번은 이제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잘 보고 넘어가자. 우리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네. 왜냐하면 PX바가 21대의 확률 구하 시험 문제. 네. 그래서 저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X바의 확률 분포표도 잘 작성할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 이것을 구해야 될 거야. 우리 여기에 이제 X바가 있을 거거든? 그리고 PX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한 여기쯤에 20이라는 숫자가 있나 말았지. 그 21대의 확률을 구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괜찮죠? 안 괜찮았네? 자, 물어보자. 자, 우리 X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나오지? 10하고 20하고 30 세 종류밖에 없어. 네. 크기가 2인 거 뽑았어. 그러면 그 X바는 나올 수 있는 게 2분의 이거 표본 평균형이 들어있죠? X1하고 X2를 더한 값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야. 뭐 나올 수 있죠? 10하고 10 뽑아주고 2로 나와주면 10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 10하고 20 뽑아서 2로 나와주면 15도 나올 수 있겠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다시 두 번을 뽑았어. 네. 그럼 10, 20, 30 셋 중에 하나 뽑을 수 있다는 소리야. 네. 그럼 10하고 10을 뽑아서 2로 나와주면 10이 나올 수 있지. 말 그대로 이것은 표본 평균형 있잖아. 이 표본들의 평균형이 있는단 말이야. 10은 나올 수 있지. 어떨 때 10은 나와? 10하고 20 뽑았을 때. 아, 네네. 그다음 또 나올 수 있지. 20이요. 20은 어떻게 나오지? 20하고 20 뽑았을 때 나오고 10하고 30 또는 30하고 10 뽑았을 때 나올 거야. 괜찮죠? 네. 다음에 25도 나올 수가 있겠고 25는 20하고 30 뽑았거나 30하고 20 뽑거나 다음에 이제 또 30도 나올 수 있어서 총 5가지 값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 다 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여기야. PX바가 21대니까 여기 값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해갔어? 네. 자, 일단 우리 A 값은 정말 쉽게 구할 텐데 A가 얼마지? A는 이제 A를 정말 쉽게 구할 수가 있나? 아니요? 자, 우리 X바의 평균이 18이었지? 자, 해봐. X바의 평균이 18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원래 목평균과 똑같다고 했었죠? 아 진짜요? 아, 진짜 힘들었네.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설명이 뭔데? 그래서 원래 평균이 18이야. 아. 얘 숫자가 곱해서 더한 값이 18이라고 이면서 A 값 더한다는 거야. 5분의 1이요. 5분의 1 나왔어? 5분의 1 나왔어. 좋아요. 인정합니다. A 값이 5분의 1이 나왔지, 그치? 그럼 A 값이 5분의 1이 나왔으면 지금 얘는 5분의 1이고 2분의 1에서 5분의 1 빼니까 5분의 3이 되겠죠? 괜찮지? 자, 지금 할게. 이 빨간색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10이 나올 때가 어떨 때 나오지? 20이 나올 때가. 10 더하기 30. 10 콤마 30이 나올 때. 20 더하기 20. 20 콤마 20이 나올 때. 또는 30 콤마 10이 나올 때. 아. 그래서 이것의 확률들을 다 더해준 거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자, 10하고 30 나올 때 무슨 얘기지? 10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3분의 1이 어디? 3이 어디? 했어. 10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지, 그치? 네. 30 나올 확률 10분의 3이 그치? 아! 이 세 개의 확률을 더해준 게 그럼 여기에 더 확률이 된다. 아하. 어떤 사인지 알겠습니까? 네, 완전히. 우리 X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X다도 이렇게 잘 표시할 수가 있어. 그냥 이거 뽑았으니까 X가 이런 값이 되잖아.
밑에 확률이 뭐인지도 우리는 잘 쓸 수가 있고. 답을 구하시면 돼요. 이거죠? 네. 잘 정리하고 다니시면 이제 한번 더 보실 거예요. 얼마나지? 돌리네. 졸려요. 이 와중에 졸려요. 네. 아니죠. 안 나왔지? 야, 부러지겠다. 머리가 무거운 거 아니지? 아닙니다. 그렇지. 목을 반짝반짝하게. 풀었어요. 답 나왔어? 네네. 완 2 해버렸거든요. 예언이는 답 나올 것 같지? 네. 우리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동안 네? 10분 동안 예제 3번 마저 하도록 합시다. 그럼 진짜 이제 신뢰도랑 신뢰 기반을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야. 신뢰도요? 네. 와, 야 진짜 잘했지? 와 벌써 확률과 근데 신뢰도 신뢰 구간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꼭 잘 들었고 문제 푸셔야 돼요. 그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설명하잖아. 이거 만약에 혼자 공부하면은 아니, 못해요. 꼭 설명 잘 듣도록 하세요. 선생님, 근데 저희 이거 끝나면요. 네. 쌤 끝나면 뭐 선택해요? 학기 중에 뭐 하냐고? 학기 중에 뭐더라? 쌤비, 아니. 고쟁이. 쌤인데 쌤이라고? 고쟁이? 네. 고쟁이는 선생님이 제공해서 줄게. 아마 저기 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불로 하는 거 같은 거. 마플이요? 와, 고쟁이도 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제공해서 줄게. 마플이요. 나중에 봐. 단팥빵 한 개 무게 평균은 400g, 표준 숫자 50인 정규분포 따른다. 전체 모집단이 다른 단수야. 전체 모집단이 이제 300이랑 50의 제곱 따르죠. 사실 모집단 단어도 나중에 표본 평균 단어 나오니까 이제 모집단 단어 쓴 거지. 이런 단어 없었으면 그냥 x가 이렇게 따른다고 말을 하죠. 자, 다음 크기가 n의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x가 말이야. 그러면 가온이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400이. 여기는요? N개 뽑았어. 네. 자, 크기가 N인 표준을 뽑았기 때문에 이거는 표본 평균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밑에 뭘 쓰냐면 N을 쓰고 그 위에는 150. 아, 250. 350. 어지러워. 자, 50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 맞아요. 350은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냥 너 조용히 해. 너 그냥 조용히 봐. 자, 표본 평균 X바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만족시키는 X바를 구하시면 문제거든?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 필요하니까 루트 n분의 50의 제곱 이렇게 표시해서 이제 표준 편차를 잘 구하시고 다음에 우리 목표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 써놓으면 돼. 이 x바가 390 이상 하니까 이제 뭐 이것도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거 없네요. 근데 조심해야 돼. 자연수에는 최값이라고 했잖아.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아까 셀에서 맞은 문제에서 n값이 아마 소수가 났을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n이 2.5래 그럼 답이 2야, 3이야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호 표시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돼. 자, 해보자. 이 값이 0.88을 88 이상을 만족해야 되거든.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Z로 바꿔야 될까? Z로 바꿔야 된다면 390에서 400을 뺀 다음에 그것을 루트 n분의 50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잘 표시해야 돼요. 루트 n분의 50. 50을 나누고 그 값이 이제 0.088 보다 커야 돼. 얘들아, 근데 이 문장에 대해서 잠깐 볼까? 0.088이라? 0.088은 사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숫자가 뭐가 되냐면 0.088은 1.4랑 연관되어 있잖아, 그치? P다야. 그래서 이거는 P 0부터 Z가
Z가 1.4보다 클 때 Z지? 맞아? Z가 1.4보다 클 때 0.08이야. 0.88이야. 그쵸? 아닌가? 0.88. 맞아. 어쩐지 공부 있어야 돼. 0.88이지, 그치? 선생님이 좀 약간 멀티가 안 돼. 하다가, 오늘 저녁 뭐 먹자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선생님 그런 생각하셨나요? 자, 그래서 1.4보다 이제 끊어놨다. 아닌데? 0.88? 0.88은 이게 아니지. 잠깐만. 0.88이면 0.5에다가 0.38 더한 값이잖아, 그치? 네. 절반을 넘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것 같더니 P, Z가 절반을 넘어야 되죠. 그리고 0.38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1.2보다 커야 돼. 괜찮지, 그치? 이해했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이 값이 결국은 마이너스 1.2 정도 되는 거 맞는데 우리 이게 딱 점수로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쓸게. 루트 n분의 50 그리고 390 마이너스 400 이렇게 쓸 건데 이게 1 마이너스 1.2보다 클까 작을까? 이쪽 부분이 더 넓이가 커야 되지, 그치? 그치? 근데 음수잖아? 잘해야 되지.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 얘들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야. 맞아요. 여기쯤에, 완전 사진 나오는데, 마이너스 1점이 있지, 그치? 네. 이 넓이가 정확하게 0.88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 확률이 0.88가 크려면 여기쯤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요즘에 루트 n분의 50 샬라샬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산할 건데 이거 그대로 여기다 곱하시면 돼요. 이제 계산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옆에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대로 얘 곱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2 여기 루트 n분의 50을 한다. 양변에 음수 곱해주면 또 반대가 될 테니까 10 루트 n분의 60이 되겠지. 자, 양변에 이제 10을 나눠주면 6분의 1로 나누면 6분의 1 루트 n분의 1 이어주면 될 테니까 n값이 여기서 딱 36이 나오긴 하네요. 그쵸? 그죠? 이해갔지? 여기가 딱 안 나올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문제 풀란 소리야.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남겠네. 너 조금도 다 못하긴 했어. 가야죠. 그래서 일단 예제 3번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서 문제 풀게요. 알았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숙제도 다시 줄 테니까 혹시 저번에 안 푼 학생들은 풀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이번 숙제에서 지금 레전드로 많았어요. 진짜로? 이틀 만에 오는 건데 너무 많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걸 해낸 경우는